자, 전화 사용 저희 받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이거 하고 먹려고요. 아, 식사하셨나요? 지금 이거 하고 식사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식사 전에 딱 저희가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면 좋겠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노랑 풍선이고 네. 매수가는 7,100원, 비중은 10%예요. 7,100원, 비중은 10%. 와, 이거 뭐 11월 초에 들어가셨죠? 네, 지난주에. 이거 약간 뭐야, 단기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원래 좀 이슈 보고 단타하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때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런 상황이 좀 됐는데 알겠습니다. 상황이 사자마자 좀 떨어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도 7층에 갇혀 계시는데 7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윗꼬리 달고 바로 쫙 빠지는 건지 이거 한 번의 기회는 안 주네요. 네. 자, 시청자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이 그 당시에 이제 매수를 했던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보통 이제 단타를 많이 해서 아, 단기 종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급등하게- 그때 네.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유는 하나였겠네요. 중국 무비자 이슈, 맞죠? 네, 맞아요. 맞죠?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인이세요, 혹시? 네. 아, 그러면 사실 단타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은 매수를 하면 꼭 회의를 합니다. 꼭 매수를 하면 찾지도 않던 저를 꼭 찾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좀 고충이 있어서 꼭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보다는 확실히 명분이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이 종목이 급등했던 이유는 뭐 시청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무비자 이슈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많이 갔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 해지, 해외여행 해지, 이때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가냐면 휴가철, 설, 명절 이럴 때 많이 갑니다. 연말 때 이럴 때. 왜냐면은 그럴 때마다 공항 사진들이나 캐리어 든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행주들은 많이 가는데 지금 이 종목은 한 번에 중국의 무비자 이슈에 의해서 테마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좀 빠진 흐름들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또 설 명절 내년에 또 있고 휴가철 이런 데 좀 있긴 한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강달러잖아요. 아무래도 달러가 올라가면은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이런 여행 시즌과 그리고 달러가 조금 줄어들어서 여행객들의 그런 수요가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시즌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거를 그래도 물론 단타 쳐서 물리긴 했지만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기간을 얼마 정도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님. 투자 기간. 10%라 네.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보고 있어요. 이거 추가 매수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해야 되면 가능합니다. 해야 되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 잠깐 볼게요. 이제 시장 가격 대응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전 고 언저리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근데 그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만약에 조금 끌고 간다는 마음이 있다면 변곡점 구간이 저는 4,000원이라고 보거든요. 좀 물론 매수가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 구간까지의 저점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안 한다면 최근에도 이슈가 있고선 빠진 자리가 4,150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4,000원 구간이 저는 역사적 저점의 좀 매물대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4,000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 안 한다면 조금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행객 수요가 좀 늘 때까지는 그 하단선만 좀 보면서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4,000원 구간이 저점이니까 지금이 뭐 네. 그래도 저점 구간 아닌가 싶네요. 다음 여행객 수요가 얼마나 느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기사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풍선처럼 좀 활활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커피 쿠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점심 식사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돈가스 김치찌개 먹을 거다 하는데 찰떡궁합을 드시네요. 맛있는 점심시간 되시면서 주슐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맛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맛있게 또 상상으로 먹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781번님의 문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야, 이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시네. 43만 원에 40% 비중입니다. 엄청 고점에서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전기차 그럼 배터리에 이어서 ESS까지 수주를 늘리겠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사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전기차 지금 보조금 폐지 계획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꽤 많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대장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대장주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도 ESS 미국 기업과 2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25년도에 글로벌 EV 북미 시장과 유럽의 시장이 17%의 뭐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X 우주선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 아까 앵커님이 말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 볼 때 2차 전지가 물론 지금 또 IR 법안이죠. 그것들이 폐기되면서 보조금이 준다는 좀 악재가 터지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유럽에서의 환경 규제 그리고 내연기관 차들의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 그리고 국내 현대 기아차의 발빠른 전기차 라인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2차 전지의 대장, 이 황제주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발성 악재로 오늘 좀 많은 하락은 보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121선 6개월간의 종가 평균 지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 점 보시면서 가격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시죠.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긴 구간 동안의 조정입니다. 거의 1년여간의 기간 조정을 펼치고 나서요. 저점, 더 이상 시장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있는 가격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중기라인 돌파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6개월간의 종가 평균 121선은요. 쉽게 돌릴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일수록 완벽하게 뭔가 이슈나 호재가 있지 않으면 이 선은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돌렸죠. 그렇다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좀 모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비록 오늘 IR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내년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 실적 부분 좀 보고 현재 중기 라인 구간인 지금 121선 구간이죠. 가격 36만 원 구간을 이탈 안 하고 버티면서 추세를 가는지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21선을 지지받고 있으니까 일단 쭉 가는지 보시고 내연 기관차 전환 속도 현대 기아차가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일단 제일 좋은 건 대장주 들고 있어서 대장주는 괜찮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좀 많이 빠져서 좀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2차 전지 들고 계신 지금 모든 주주분들께 저희가 응원의 마음 담아서 화이팅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속상합니다. 좀 이런 얘기 들으면. 다음으로 6871번님 문자 사연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성 DS입니다. 4만 원에 10% 비중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라고 했는데 이분도 지금 반토막 났어요. 이분도 심각한 게 너무 월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계속 저점을 깨고 가니까 하방이 열렸다. 이제 어디까지 열리냐 뭐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지배구조 승계 작업 때문에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빠지는 겁니까? 역시나 뭐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못 가고 있어요. 그럼 부품주가 가겠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네. 찐반등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나왔으니까 같이 오늘 나온 거예요. 해성 DS도 오늘 나왔죠. 3.6% 지금 상승 중인데 자, 대장주나 섹터가 전체로 가야지만 소재 부품단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어닝 쇼크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이유들은 많은데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부재하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역시나 지금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은 그 섹터 군들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승을 하면서 어닝 쇼크가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종목이 다시 한번 진바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거의 똑같은 차트에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보시고 추세가 돌아설 때 해성 DS도 같이 돌아설 수 있다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은 PBR이 지금 0.6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평가 구간도 아니고요. 배당 성향도 있던 주조 환원 정책을 사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은 기업이다. 다만 현재 반도체 두톱 섹터들이 돌아설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여유 두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아직 확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님이 이제 좀 기운차게 들어가야지, 올라가야 아우들도 간다. 뭐 이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모두 다 힘내시라고 에너지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럴 때는 뭐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 볼게요. 2984번님이 롯데 손해보험 그리고 2,300원에 25% 비중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도 보험사, 뭐 금융단 다른 거에 비하면은 타격이 좀 덜하잖아요. 본업 경쟁력 강화가 지속된다. 3분기도 좋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한 방어주들이 좋은지 금융단이 좋은지 뭐 어떻게 앞으로의 하반기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원래 금융주라든지 보험단은 지금 좀 사야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배당날 걸리는 연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금융주라든지 보험주 배당을 좀 하는 기업들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자, 차트 보시면은 중요한 날이죠. 이날입니다. 6월 28일. 이날 23%까지 빠졌죠. 이날 왜 빠졌냐면 우리 금융 지주가 매각 본 입찰에 불참했다 이런 이슈가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후에 힘을 한 번도 쓰지 못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또 어닝 쇼크가 났죠. 영업이익이 68% 감소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수 자체나 과매도권에 진입한 전체적인 지수 흐름만 보더라도 3분기에 어닝 쇼크 낸 기업들이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롯데손해보험도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역시나 호흡을 길게밖에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종목이 지금 PBR이 0.5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자리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네. 대주주 물량이 77% 갖고 있고요. 그다음 2대 주주가 롯데호텔이 5%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81%의 지분이 움직이지 않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다면 19% 정도 물량이 지금 돌아다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점에서의 이런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나 이런 명분은 이제 나올 게 별로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만 더 버티고 추가 매수도 저는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에 그리고 더 빠지지 않는 하락이 제한적인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부담 갖지 말고 조금씩 추가 매수해보면서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주 물량 77%고 2대주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하단 지지가 충분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가는 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닥인 종목 찾는 게 진짜 또 투자의 큰 매력이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7230번님이 롯데 정밀화 오늘 뭐 롯데 관련한 게 굉장히 많네요. 49,000원에 10% 비중을 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일반화학, 뭐 생산업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도 똑같아요. 롯데 아까 지금 손해보험이랑 차트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쭉 빠지고 있어요. 전체 종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네네. 바닥입니까? 전문가님 보셨을 때 그때 바닥 잡는 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차트도 좀 바닥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도 지금 구간이 바닥권 구간에 가깝다. 그러니까 바닥 정확히 딱 바닥이다라고 하기에는 바닥권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업이익 감소가 됐어요. 지금 물량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좀 됐다. 다만 좋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주력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그런 4분기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 좀 괜찮다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BR이 0.4배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오, 그러다 좋네요.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사실 투자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적금을 드는 이유는 뭐죠? 이자를 받기 때문이죠. 투자라는 이유는 뭐죠?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주식 투자의 기본 본질은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근데 배당을 하는 기업이라면 시세 차익이 조금은 안 나서 물려 있어도 언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배당 수익으로 시장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차트도 보시면은 대형주들이 잘 맞는다고 했죠. 그런 구간들이 1월 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있었고 그 후에 흐름들을 보시면은 다 반등을 했죠. 근데 지금 또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의 수치가 RSI 기준으로 24.53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10대 10 구간까지 떨어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의 그런 추가 매수 전략은 조금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배당도 받으면서 호흡은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면은 다시 한번 뭐 매수가 부분까지 오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보다는 손실 부분을 많이 만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매도 구간이고 바닥권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도 이 차트 나쁘지 않다, 괜찮다, 바닥권에 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어요. 뭐 댓글 보니까 롯데는 씹어야 제맛이지 이러면서 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이죠. 좋습니다. 자, 이런 또 얘기들이 많고 속보도 진짜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종목 봐야겠습니다. 5703번님이 제일 연마 또 가져오셨어요. 8,700원에 30%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좀 워낙 단타하시는 분들이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손실권에 있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11월 11일에 이 종목이 뭐 엄청 튀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이때 왜 그런 거고 왜 이렇게 좀 단타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좀 인식이 되는 걸까요? 단타 치면 안 되는 종목인데요, 이건. 근데 왜 이렇게 윗꼬리도 많고 네. 또 빠졌다 그러니까 올랐다 이게 급등락도 많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천주 뭐 이렇게니까 단타 들어갔다가는 죄다 물릴 수밖에 뭐 없는. 세력주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산업 전반에 연마제 제조를 하고요.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왜 언제 갈까요? 산업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만큼 이렇게 공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연마제에 대한 부분은 산업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져야지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경기가 어떻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냥 뭐 물량이 왔다 갔다 하긴 하나 그게 네. 정말 제대로 된 물량이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대주주 지분율과 그리고 이대주주 자사주가 무려 82%입니다. 지금 대주주가 51% 갖고 있고요. 자사주로 31%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82%가 지금 대주주 물량처럼 묶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씨가 말라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누구나 다 이렇게 뭐 단타할 수 있을 거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갔다 물리면은 팔지도 못해요.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단타치로 들어가서 수익인데 수익 찍히고 팔려고 하니까 사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손실 보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절대로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는 시장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장 가치에 대한 가격권을 지지해 준 게 벌써 1년의 박스권입니다. 자, 선을 그어 드릴게요. 현재 구간은 자, 어떻게 보면 넓은 박스권이죠. 그 구간이 8,000원에서 8,700원. 요 상하단선 구간의 박스권인데 여기는 제가 볼 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지수 차트보다 강한 종목은 센 거거든요. 시장 지금 지수 차트는 완전 꺾여서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횡보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권은 견고하게 저는
지켜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차피 뭐 물량은 얼만큼 지금 들고 있던지 간에 그냥 마음 편하게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 종목 교체 얘기도 많이 나올 만한데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좀 많이 주시네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제일 연마 역시도 그런 식으로 홀딩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카니님이요 댓글로 오늘은요 사실 소외주 특집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완전 공감합니다. 소외가 안 되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 사고 나니까 이게 소외를 받고 있더라.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 네. 소외 안 되고요. 좀 네.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사실 소외된 종목들 특집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소외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이 전부 다 지금 미국에선 수익이 나는데 왜 국내에선 수익이 안 나냐 그러면서 지금 미국으로 가는 자금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지금 소외된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종목 자체 전부 다 소외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호흡을 길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할 말 있으실까요? 외국인이나 뭐 빨리 돌아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좀! 아 부산 분이세요? 사달라고. 알겠습니다. 좀, 네, 좀. 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9145번님 빠르게 넘어갈게요. QSI입니다. 8,500원에 30%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사연인데 반도체 전문기업 화합물을 좀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그래도 소폭은 올랐어요. 그동안 많이 빠져서 오른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인 건지 손실을 많이 봤어요. 모든 종목의 공통점 제가 찾았습니다. 튀었을 때 샀다가 물린 분들만 다 연락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제가 때는 단타 아니었을까요? 단타예요. 예, 그쵸? 단타고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데 저도 이제 많은 실수를 했지만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우. 그날에 이슈가 터지면은 빨간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들어간 거는 물리고요. 보고 있다가 안 산 건 올라가요. 그런 그러니까 거야? 우리가 이런 심리를 매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봤는데 안 샀어요. 근데 이 종목 날라가요. 막 상한가 가요. 그러니까 아깝다 했는데 이번에 또 이슈가 터질 때 샀어요. 그 종목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목에 좀 평균화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아까 직장인 분들이라면 또 누군가가 저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단타는 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단타는 우리가 좀 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에서 지금 단타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 QSI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QSI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QSI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급등할 때 들어갔다가 네. 쫙 빠져가지고 타이밍을 놓치신 그쵸. 분이에요. 자, 이것도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니면 지금 자. 종목 교체합니까?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왜? 우리가 살 때, 살 팔 때? 때 네. 이유가 중요합니다. 단지 종목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종목은요. 언제 갔냐면 양자 암호 컴퓨터 이슈 때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자 암호 테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단발성 이슈로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윗꼬리가 지금 달린 18% 올라간 상승, 여기 또 25% 올라간 상승, 이런 윗꼬리들이 달린 이유는 양자 암호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한 번씩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물론 과매도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 컴퓨터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좀 고성능 컴퓨터, 빠른 처리 속도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AI 관련된 지금 아까 앵커님이 로봇들도 AI의 뭐 행동을 하는 로봇들이 나오고 이제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 관련된 발전 속도를 또 늘리려면 양자 암호 컴퓨터가 시장에서 관심을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한 번 더 터지면 올라갈 거니까 그때 단발성 올라갈 때 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좀 물량을 축소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모 컴퓨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될 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정도로 좀 보시면서 일단 그때 탈출하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모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아이온큐도 엄청 급등을 했고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어제도 막 테마로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양자모도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주도 섹터로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주도로 자리 잡기에는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직접적으로 뭐 반도체를 만든다, 양자모 컴퓨터를 만들어서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종목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도 섹터가 되려면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가 돼야지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가 되면 안 됩니다. 아. 네, 비유가 너무 적절했네요. 너무 그쵸? 좋았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양자모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이걸 판매가 된다고 봐야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어떠한 걸 만든다 이슈로 뜨게 되면은 이러한 단타성의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양자모 컴퓨터는 단발성 이슈밖에 될 수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으로서는요. 대신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테마기 때문에 그 나올 수 있는 이슈를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슈들은 있기 때문에 테마로는 움직이겠지만 이게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일단은 자동차를 판다라는 좀 명시가 되어야지만 그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을 저희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0698-9082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환영해 드리고요. 샵 9083번으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8259번님의 엑시콘 살펴볼게요. 12,820원에 30%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XL 데이터 뭐 양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 종목 엮이기 때문에 봐야겠죠. 오늘 5%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전이 올라가니 다 오르는 건지 일단 이분 평단가만 낮추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 아니고 SK 하이닉스에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우위를 점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다행히 엑시코는 삼성전자발 후공정이 아니고 SK 하이닉스 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CXL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권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 섹터가 전부 다 빠지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이슈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군단에 그런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올 때를 확인할 때까지는 좀 호흡을 길게 하고 기다려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도 섹터는요. 확실히 이런 섹터군에 오는 지금 순환에 대한 기간이 좀 깁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도 섹터들은 순환에 대한 기간이 긴 만큼 그 시기가 찾아오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성향도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손실을 보더라도 주도 섹터격인 이 반도체 섹터군이 다시 한번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 그만큼 지금 손실 봤던 구간도 코로나 때처럼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도체 섹터군은 호흡을 진짜 길게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호흡을 좀 가져갈 만한 기업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 반도체도 호흡 좀 길게 보시면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 좀 전해주셨어요. 엑시콘에 대한 저희 피드백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하나 볼게요. 578번님께서 인선 ENT 좀 얘기해 주셨는데 건설 폐기물 처리 쪽 또 재활용 분야 이런 거 하는 기업이죠. 8,640원에 25%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예전에 좀 사신 거 아닐까. 고점에서 좀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일일 것 같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시원하게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는 없는 걸까요? 인선 ENT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포인트가 좀 마음에 드셨어요?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조건 올라가는 걸 맞춰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식이 언제 올라가는 계절을 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선 ENT예요. 왜냐면은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여름에 태풍 수혜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름철에 태풍 오기 전에 좀 많이 미는 종목이기도 한데 올해는 태풍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조금 흐름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이 폐배터리에 관련된 이슈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사이클링이 좀 좋아지면은 이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이슈가 또 터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선 이엔트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많이 안 갔던 이슈가 물론 아까 건설 폐기물인데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나올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 경기 활성화된 부분 그리고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의 이슈 이런 부분 두 가지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내년도에 또 태풍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건설 폐기물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니까 그 점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종목이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도 PBR이 지금 0.62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이 종목도 역시나 하락은 제한적이다. 오늘 여러분들 종목 보시면은 제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분명히 과매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반등 여지가 있는 자리, 삼성전자의 반등,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은 과매도에 동시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수가 물론 반등하는 것만큼 종목들도 반등할 거고요. 저점에 나오면 같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종목은 아까 말했던 이슈 두 가지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을 좀 탄 종목이니까요. 매년 태풍이 오기 전에 좀 미리 사놓거나 가져오고 있으면 그래도 좀 수익은 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친절하게 또 재미있게 종목 상담 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저희 종목 상담 12시부터 저희 신청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